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숙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세력이 될 수 있는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싸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세력이 되는 캔들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그럼 이 캔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으로 과연 수익은 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볼만한 실전 학습 사례 종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 사례까지 좀 잡고, 그 다음에 실적 학습 종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세력이 될 수 있는 캔들은 바로 윗꼬리 음봉 캔들입니다. 일단 윗꼬리 음봉 캔들이 왜 세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10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개인들이 열광해서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고점권에서 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락이 마감되었죠. 그럼 여기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본전은 정말 올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공부를 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전전긍긍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는 이제 재반등이 나온 타이밍에서 사게 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세력이 될 수 있다 해서 세력이 되는 캔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면 이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 사례가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자면은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이런 윗꼬리 음봉이 나고 난 다음에 재차 재반등이 나왔던 모습, 그 다음에 최근에 넥슨GT라는 종목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오고 재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인즈렉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윗꼬리 음봉이 나오고 또 재반등 이렇게 나오게 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윗꼬리 음봉 이후에 재반등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냥 윗꼬리 음봉만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때 3월 10일 날짜에서 무슨 날이었습니까? 대선 다음 날이었죠. 전날에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정책주는 원전 관련주였고요. 그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가 일진파워였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집중, 이거 중요합니다.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전 또는 전날에 시간에 호재가 있었던 종목,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가가 이렇게 높게 뜨게 됩니다. 10.22% 이렇게 높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때 뭣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쭉 급등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고가권에서 쭉 떨어지게 되는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스 떴다고 그냥 막 갔다 매수했다 이렇게 털리게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역용하셔야 됩니다. 이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가 좀 더 연속성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윗꼬리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재료의 연속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럼 이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음날에 오르기도 했겠지만, 그걸 보고 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 초기 때 새로운 정권이 나올 때 초기 때는 정책주들이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대선 전보다 강하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초입 때는 대선 초기 초입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이런 정치적인 정책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탈원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전을 쓰자, 원전을 쓰되 탄소 중립을 같이 진행하자,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재료의 연속성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윤석열이 대선 당선으로 정책적으로 일단 포커스가 되고 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올 이슈는 이제 대선을 통한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통한 연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사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재료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튼튼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럼 재료의 연속성을 체크했으면은 세 번째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돌파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것이고 두 번째 눌림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파워라는 종목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종목들 전부 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분봉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분봉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리면서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20선 집중 20선을 이렇게 이탈하고 난 다음에 60선까지 근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질질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진 파워가 이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인즈랩 마인즈랩도 윗꼬리 음봉이 나왔었는데 장초반에 매수세가 실리고 20선을 이탈하고 60선까지 좀 디뎠던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기술 종목도 윗꼬리 음봉이 나왔던 캔들이었는데 이때 장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20선을 이탈해주고 60선까지 디뎠던 모습들. 그 다음에 넥슨GT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 20선을 살짝 이탈한 모습들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렇게 장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종가 때는 좀 죽여버리네. 20선도 이탈하고 60선 근방까지 내려와서 죽여버리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보세요. 차트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패턴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돌파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캔들이 지금 거래량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가, 저가, 종가, 이 고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있게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들을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데 돌파를 순차적으로 시켜줘야지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20선을 위로 올라타야 돼요. 주가가 올라타고 위로 올라타면서 슬슬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슬슬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약간 여기를 일단 1차적인 고점 그 구간으로 잡고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더 홀딩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20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재돌파하는 패턴이 나왔고요. 그래서 과거에 의미 있었던 캔들 시가, 저가 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가, 그 다음에 고가 끄어보면은 이 구간대 매물대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반부터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있다. 그럼 이럴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20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위로 주가가 20선 위로 올라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슬슬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이 저가,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종가, 고가를 순차적으로 돌파하죠. 이때는 약간 좀 돌파 시도하다가 눌렸고 돌파하다 시도하다 눌렸다가 이럴 때 제대로 돌파할 때 그리고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타이밍 때 이럴 때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넥슨GT까지 한번 봐볼게요. 넥슨GT도 보시면은 시가, 그 다음에 저가 이런 라인 때 의미가 있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실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배열인 상황 속에서 슬슬 돌파하기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게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은 손절가는 전저가 이렇게 잡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좀 빠르게 손절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이탈이 나올 때 그냥 손절을 쳐버리게 되면은 괜찮다. 아니면 20선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 쳐도 괜찮다.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한 매매 타이밍이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최근에 일진파워 이렇게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마인즈렉 윗꼬리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반등 이렇게 나왔죠. 우리기술 윗꼬리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넥슨GT 윗꼬리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반등 이렇게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다음날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날에 급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좀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두 번째 눌림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것인데, 눌림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는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럴 때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인 매수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 집중,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일봉상에서 5선과 그 다음에 10선 가까이 이렇게 눌리면서 디드로 갈 것입니다. 그럼 이때 디드로 갈 때 거래량도 급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건데요. 이럴 때 이제 5선을 이탈하거나 5선 지지 때 2차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달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수 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재료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매매 타이밍까지 여러분들이 잡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겠고, 그럼 실전 사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이런 패턴들이 좀 보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유진 로봇 보시면은 오전에 갭이 뜨고 윗꼬리 음봉이 나고 난 다음에 쭉 하락이 나왔죠.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서도 윗꼬리가 나고 난 다음에 쭉 하락이 나왔죠. 분봉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20선 이탈하고 60선 부근까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휘림 로봇 어떻습니까? 시가가 갭이 뜨고 윗꼬리 달고 떨어지게 됐죠. 오늘 날짜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면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것을 전날 16일 날 주주총회 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랑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또 4월에 삼성이 로봇 상용화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4년 뒤 90조로 크는 이 시장,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4달께 첫 상용화가 예정이다. 보행 보조 기능 로봇 잼스가 4월 달에 첫 상용화 예정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삼성전자가 핵심 신사업으로 로봇을 낙점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인공지능,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올해 안으로 조기에 확보하겠다.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에 로봇 상용화 이슈가 있고, 이 상용화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처음으로 상용화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재료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다음 날에 20선을 좀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5선을 이탈하는 모습들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눌림 매매로도 천천히 해볼 수 있는 전략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가 과연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임이 나올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나름의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4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정 매매도 가능한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섹터를 적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종목은 뭐 유진 로봇, 에브리봇, 로보티즈, 그 다음에 휘림 로봇, 그 다음에 로보로보, 그 다음에 SB시스템즈, 그 다음에 로보스타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는 것은 유진 로봇, 에브리봇, 로보티즈랑 그 다음에 휘림 로봇 보긴 하는데요. 휘림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증거금 100%에다가 약간 재무제표가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스윙으로는 전 절대 안 들고 가고요. 대신에 여기를 이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관점으로는 매매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당일 단타를 대응을 하는 게 더 낫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20선을 돌파 안 하면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꼭 20선을 돌파하고 이런 구간들 돌파한지 체크하면서 정배열화 되는지 분봉상에서 체크하면서 적용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있는데, 눌림 매매에 만약에 손절 타점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20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또 기준으로 잡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 기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